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통계 단원 통틀어서 학생들이 가장 이해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공식을 가지고 문제는 잘 푸는데 그 의미를 물었을 때 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같이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여기 이 개념 열기를 좀 잘 이해하기를 추천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1, 3, 5가 각각 적힌 제비 3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이 상자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임의로 제비를 뽑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1번. 제비 1개를 뽑을 때 제비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x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 3, 5겠죠? 그때 x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했는데 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3, 5고 그때의 확률에 대응시킨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네, 1번까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복원 추출로 앞에서 복원 추출했죠? 한번 추출한 것을 다시 넣고 추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원 추출로 뽑은 제비 2개를 크기가 2인 표본으로 생각하는데요. 복원 추출로 2개씩 그러니까 임의로 뽑은 거예요. 그때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2로 결정이 됐고 각각을 x1, x2라고 했을 때 그 x1, x2의 평균이 3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제비 2개가 1, 1 뽑힐 수도 있고 여기 지금 1, 3, 5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뽑았던 거 다시 또 뽑을 수 있는 복원 추출로 생각한다고 했고요. 1, 1이 뽑힐 수도 있고 1, 3이 뽑힐 수도 있고 1, 5, 그 다음에 3, 3, 3, 5, 네, 3일, 3, 3, 3, 5, 그 다음에 5일, 5, 3, 5, 5. 네, 이렇게 뽑힐 수 있겠죠. 총 몇 가지 경우가 될까요? 네, 9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2개짜리들의 각각의 평균을 구해주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어, 표본들의 그 평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3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3인 경우가 평균이 3인 경우가 이 경우 잠시만요. 네, 이 경우, 그다음에 이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죠. 9분의 3이라서 3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개념 열기 영상을 개념 열기를 통해서 이제 밑에를 좀 더 이해를 해볼 텐데 일단은 여기서 지금 용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대요. 이 기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모집단 했었죠.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들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대요. 한편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대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요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표본 2개짜리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이 1인 거고 얘네들 가지고 분산 구한 게 얘 각각 얘 표준 편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표본에서의 네. 그때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요 하나짜리에서 이 하나짜리에서 표본 평균을 구하려면 2개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눠준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요 안에서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건데 먼저 평균을 구하고 표본 평균을 구하고 각각의 x1, x2에서 표본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원래는 n개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n-1로 나눠준다는 좀 특징이 있어요.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일단은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의 표본 안에서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거 일단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할 것은 여기서 n-1로 나누는 게 조금 이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이 표본 분산들 가지고 나중에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표본 분산의 평균이 원래 모 분산과 같아지도록 하려면 n으로 나눠서는 같아지지 않거든요. n-1로 나눠야 걔네들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징을 추정하려고 할 때 그때 모 분산과 같아지도록 맞출 때 n-1로 나눠야지 그게 같아지더라.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는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각각의 표본에서의 요 하나의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표본 평균 이 x반은 추출한 임의의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확률 변수이다. 일단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x바가 여기서 보시면 이 표본에 따라서 x바 평균들이 다 달라졌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또 하나의 확률 변수로 두는 거예요. x바들을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였죠? 네. 1, 2, 3, 4, 5. 1, 2, 3, 4, 5 가능했었죠. 전체가 밑줄이 그어지는데 여기서 1, 2, 3, 4, 5가 가능했었습니다. 누가요? 표본 평균들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도 각각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을 다 모아두면은 네, 얘네들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들이 또다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앞에 개념 열기 1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애초에 1, 3, 5가 있는 상황이었고 걔네들이 뽑힐 확률은 각각 3분의 1씩이었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모집단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모집단에서 모평균을 구해주면 얘는 그냥 3이 되겠죠. 평균이. 그 다음에 모분산은 평균을 토대로 2x 제곱에서 2x의 제곱 빼면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산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모평균이랑 모분산을 여기까지 괜찮을 거고. 근데 이제 개념력이 2에서 크기가 2인 표본들을 우리가 지금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표본 크기가 2인 표본들에서 각각의 지금 평균을 구해준 거예요. 이 각각의 표본 평균들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x 바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가능했었죠. 크기가 2인 표본들을 다 뽑아서 놨더니 그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5까지더라. 그래서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를 지금부터 생각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바에 있었던 얘네들이 새로운 확률 변수값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죠. 모집단에서는 1, 3, 5였고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들을 다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각각 다 구했더니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5까지더라. 근데 표본 평균이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9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1, 1 뽑혔을 때에서 9분의 1이고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은 몇 가지 경우가 있었냐면요. 2, 두 가지 경우 있죠. 그래서 9분의 2고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은 3, 3,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9분의 3,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9분의 2, 5가 되는 경우는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새롭게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표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각각 구해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표에서 또다시 평균을 구한 겁니다.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갖는데 그때 걔네들의 요 표에서의 확률을 평균을 구해주시면 3이 되고, 네, 분산은 3분의 4가 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다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과 2에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또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모평균, 모분산을 구해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 거는 모평균이랑 같더라.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했더니 그거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것과 같더라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요거예요. 네, 요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하자면 앞에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각각 이제 2였었는데 이번에 5, 10으로 표본의 크기를 더 늘리면 그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의 그래프가 요런 형태가 되더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규 분포의 곡선 생각나죠? 네, 종 모양이면서 좌우 대칭인 거.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그래프가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까워지더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본 평균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해서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은 그 표본 평균들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갖는 상황에서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했더니 걔는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것과 같더라. 그 다음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예를 들어서 x가 평균, 모평균 m이고 모분산 이렇게 됐을 때 이 표본을 뽑아서 크기가 n인 표본들을 쫙 다 뽑아서 걔네를 봤더니 얘네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어떻다? 모평균과 같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것과 같은 형태의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들은 근사적으로 또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2번 있잖아요. 요거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앞에서 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은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본 평균은 하나의 표본, 크기가 n인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크기가 n인 표본들을 쭈루룩 다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만 추출하면 그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항상 같다는 말은 틀리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에서 보시면 이 크기가 2인 경우에 이렇게 표본 평균이 각각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이랬죠. 원래 모평균은 얼마였어요? 3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은 꼭 3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본에서는 모평균과 항상 같진 않지만 크기가 n인 표본을 모두 다 추출했어요. 쭈루루. 그러면 모든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모평균은 항상 같다는 말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표본이 크기가 2인 애들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을 각각 구하고 얘네를 새로 1부터 5까지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갖는 상황에서의 표본 평균을 구해주면 그때 또다시 3이 나와서 얘네들의 평균이 3이 나와서 모평균과 같아지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 내용들이 결국엔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요 내용, 방금 했던 내용들,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x바에 대해서 걔네들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것과 같더라.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든 아니든 간에 표본의 크기가 n인 확률 변수에서는 이 표본 평균들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